인간이 돼야 관계가 되고 우리 잘못된 길로 온 것 같아요. 실로 이상적인 사업 모델이 아닐 수 없다. 이게 10대 경영 구루가 한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Y네트워크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 이름은 강경수입니다. 강경수인데 그 호가 있어가지고 이게 구범 교수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하여튼 구범 강경수고 저희 직업은 기업교육 전문 강사입니다. 기업교육 전문 강사인데 소속은 한국 리더십 센터의 전문 교수로 있으면서 여기 로쿠꺼 법칙 센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저도 이 로쿠꺼 법칙 센터에서 팀빌딩 교육, 세븐헤빗 이런 많은 교육들을 받으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교수님, 기업 전문 교육 강사가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커들에게 교육을 하게 되신 거예요? 기업 교육 전문 강사라고 해서 기업만 교육하는 건 아니죠.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고. 그런 네트워크들을 그 IBO라고 하잖아요. 인디펜던트 비즈니스 오너, 전부 다 개인 독립 사업자들이죠. 네. 그래서 1인 기업가들이면서 아주 훌륭한 1인 CEO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아주 빅 클라이언트죠. 저한테는 저한테 교육을 많이 받으시니까 당연히 교육 대상이죠. 네트워커들을 어떻게 빅 클라이언트로 두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되게 네트워커들의 실상과 마음을 저도 잘 이해받았거든요. 어떻게 잘 이해하고 하게 되셨는지 또 궁금해요. 어떤 강의라는 것은 이런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강의는 본인의 실존적 깨달음의 전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한테 어떤 깊은 울림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강의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은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잘 알죠. 잘 알고 제가 옛날에 NGO 오래전입니다. NGO 단체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하여튼 직간접적으로 제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잘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랄까 실상을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혹시 그 몸담으셨던 NGO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알려주세요. NGO가 뭔 뜻인지 혹시 알아요? NGO? 네. 난 가봐본지 들어보셨구나. NGO라는 것은 사람들 NGO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NGO는 Non-Government Organization의 그 앞자를 따가지고 NGO라 그래요. 뭐냐면 이 비정부 기구라는 뜻이거든요. 비정부 기구. 그러니까 시민운동 하는 단체들을 시민운동 경실련이고 이런 시민운동 단체들을 총칭하는 말이 NGO. 그럼 정부기구는 아니잖아. 정부기구는 네. 아닌데 정부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대신하는 하여튼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단체들을 NGO 단체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몸담았던 NGO 단체가 그런 홍익문화운동 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민족의 어떤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역사 교육을 하고 주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홍익문화운동연합이 지금 현재는 국학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아주 규모가 큽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사무국장을 했죠. 그때 거기서 이제 역사 강의를 그렇죠. 하셨던 거구나. 역사 강의를. 그 전에도 강의를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전에는 강의를 안 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해운업만 15년 동안 했었죠. 해운업 하다가 NGO 단체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이 젊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 안에 강의를 이렇게 좋아하고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탤런트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해양대학교 졸업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해운업 하시다가 NGO에서 사무국장을 하시다가 대학교 강의도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도 혹시 그러면 강의를 나가시나요? 대학교 강의. 네네네. 대학교 강의는 한국해양대학교하고 인천대학교 강의를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과목으로 해가지고 한
겸임 교수로 5년 정도나 했죠. 5년 정도 했는데 지금은 안 나갑니다. 지금은 안 나가고 있고 옛날에 했었죠. 그러면 교수님 지금은 기업 교육 전문 강사로만 활동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 네트워커들한테 이제 강의도 해주시고 유튜브도 네, 하시면서 좀 많은 꿈과 용기, 희망을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트워커들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고 네트워크들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책도 쓰시고 그렇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네. 혹시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책을 쓰셨고 네, 하셨는지? 우선 이게 제가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엘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엘빈 토플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많이 잘 소개를 했죠. 프로슈머라는 말도 그분이 한 얘기잖아요. 프로듀서와 컨슈머의 합성어가 프로슈머이고. 네. 근데 부의 미래라는 그 두꺼운 책이 그게 원제가 레볼루셔너리 웰스입니다. 레볼루셔너리 웰스, 혁명적인 부라는 그 책의 원제인데 그걸 부의 미래로 의역을 했거든요. 네. 의역을 했는데 그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그 책은 미래는 혁명적인 부의 주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혁명적인 부가 창출이 되어지는데 혁명적인 부를 창출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프로슈머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슈머들이 뭘 가지고 혁명적인 부를 만들어내느냐? 그걸 부의 심층 기반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부의 심층 기반이 지식과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시간과 공간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하고 관련이 있고 엘빈 토플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네. 우리 네. 지은 씨도 받았죠. 맞아요. 네, 좋았죠. 네, 너무 좋았죠. 네. 전 세계 170개국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인데 스티븐 코비 박사는 살아계실 때는 세계 10대 현인이셨어요. 세계 10대 경영 구루로 이렇게 평가가 되셨는데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위한 이렇게 책까지 있었다니까요. 성공하는 네트워크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소속이기 때문에 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사업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책의 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세계 10대 현인이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예. 무엇보다도 흥미로운 점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뛰어드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한다는 점이다. 여기는 지은 씨 한번 읽어봐요. 네, 이 사업에서는 그 누구도 나이나 출신 배경, 인종, 학력, 심지어 경제적 지위로도 평가받지 않는다. 그죠? 여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진다. 실로 이상적인 사업 모델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스티븐 코비 박사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다른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실로 이상적인 사업 모델이 아닐 수 없다. 이게 세계 10대 경영 구루가 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여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다른 여러 회사에서도 교육을 받으러 오겠네요? 그렇죠. 국내 굴지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에게는 거의 강의를 다 했다라고 보면 되죠.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혹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회사가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유사나라는 회사입니다. 유사나가 현재 아주 재교육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또 성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을 리더 만들기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리더는 신뢰가 중요하거든요. 그 신뢰를 이루는 양축이 뭐냐면 성품과 역량이라 그래요. 그 성품은 다른 말로 인격이라고 보면 돼요. 네. 재능은 주어지는 거지만 인격은 길러지는 것이거든요.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인격이 없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피라미드 회사 이런 데는 비전만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신유통 사업으로서 진짜 이게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고 진실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서로 사람 간의 좋은 관계 이런 어떤 게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인간관계 중심 사업인데 인간이 안 되어 있으면 관계가 안 되고 사업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이런 거는 인간이 안 되어 있고 관계도 안 되면서 사업 비전만 보고 이렇게 그 어떤 돈만 벌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피라미드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해도 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정통 네트워크 마케터들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일반 기업 교육 그 어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1%에 가까운 사람들이 받는 교육이 제가 하고 있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일명 7 헤빗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사실은 유산하라는 사람들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와서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제가 이런 책도 썼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리더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여러분들은 이게 팀워크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을 가지고 오는 것은 리더가 가지고 오지만은 비전의 성취는 리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팀이 한다니까요. 팀이. 그러니까 팀하고 무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팀에는 리더가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네. 이런 팀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팀 빌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팀 빌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리더들이 팀 빌딩을 이렇게 팀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이렇게 팀을 세우는 그런 일을 잘 하는 능력이 있는 리더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사업은 호일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리더들이 그런 것을 직접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팀 빌딩 교육을 이렇게 하러 오는 거죠. 그러면 그 팀 빌딩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파워 팀 빌딩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파워 팀 빌딩 과정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팀들이 서로가 진짜 원팀으로서 진짜 완전히 끈적끈적하게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더 잘 이해를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설득의 심리학이랄까 이런 자기개발공사랄까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추천하는 두 프로그램만 얘기하자면 7헤빗하고 팀빌딩, 파워 팀빌딩 두 과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프로그램을 제가 그렇죠. 보니까 다 들었네요. 다 들어봤는데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팀빌딩하고 나서 너무 끈끈해지는 그 팀 간의 그 끈끈함을 정말 그게 있어요. 네, 그 끈적함을 정말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븐헤빗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 사업이고 진짜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세븐헤빗을 통해서 제가 인간이 됐습니다. 곰이 이렇게. 네. 그게 진짜. 우리 민족의. 맞아요. 그죠? 네, 그 2박 3일이 정말 지금도 있기가 힘들고, 네, 기회가 된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야겠지만 꼭 다시 한번 네,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많은 교육들을 하셔서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분, 기억에 남는 네트워커가 계실까요? 그렇죠. 뭐, 많죠. 아주 많죠. 아주 많은데, 저는 저한테 교육 오는 사람들이 다 리더들이 오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리더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공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아주 이게
그런 그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그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죠. 일반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 못한 일반 사업자들만 많이 만나고 실패한 사람들을 많이 봤을 테지만 저는 저한테 교육 오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백만장자, 밀리언 달러 멤버가 되고 밀리언 달러 멤버가 정도가 아니고 천만장자, 2천만장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실명을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언젠가는 제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 제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초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마 방송할 날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사람의 그리고 물론 여러 사람이지만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는 그게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전과 후가 좀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아주 뭐 제가 그쪽 분야에 있어서 그런 어떤 예측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그 14세기에 유럽에 그 흑사병 페스트가 왔었잖아요. 페스트가 왔을 때 그때 거의 3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런데 그 자체는 엄청나게 참 재앙과 같았죠. 재앙과 같았지만은 그런데 주역에 보면은 이름 일량지비도라 그랬어요. 이게 어떤 안 좋은 음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양이 있게 마련이고 또 양이 있으면 또 그 속에는 또 음이 있게 마련이고 좋고 안 좋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패스트가 온 것은 안 좋았지만은 그 패스트가 그 전까지는 진짜 신이 중심인 이런 어떤 신 중심 사회였거든요. 네네네. 신이 의미를 정해주고 하는 어떤 신본주의였죠. 신본주의였는데 그 패스트가 지나가고 나서 르네상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귀중한 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이 중심 인본주의로 이렇게 변해갔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이게 진짜 신이라고 믿었던 그 신이 말이지 이렇게 벌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그런 종교에 대해서도 어떤 종교 혁명이 루터의 어떤 종교 혁명도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진 것이 그게 어떤 중세 패스트가 오면서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네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코로나가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되고 어떻게 세상을 바꿀지에 대해서는 감히 이렇게 참 이게 진짜 이렇게 하다가도 옛날에 사스처럼 그렇게 사그라들 수도 있겠지만서도 이게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그런 그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망이 있는 상태에서 참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누구나 쉽지 않겠지만서도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많은 것을 바꾼 어떻게 패스트 이후에 많은 그 사회상이 바뀌었듯이 바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뉴노멀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안 만나야 되는 그죠? 이게 어떤 그전에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됐는데 지금 안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안 만나고 잘 지내는 사람이 서바이벌을 하고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태까지 사람을 상대로 했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 뭔가 중소상공인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물론 여러분들 여태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업을 했지만은 네트워크들은 변화에 빠르고 하기 때문에 굳이 안 만나도 되는 거죠. 어떤 이게 전부 다 이 하이테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어떤 이게 충분히 사업에 대한 것만 전달만 하면은
그게 어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하고 또 줌 미팅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 맞아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태까지는 만나야 되는 것이 당연했다면 이제는 만나지 않는 것이 뉴노멀로서 당연하고 거기에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잘 적응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주 살아남을 수 있는 네. 거기다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아주 더 어쩌면은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군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쪽으로 잘 적응을 해야 되겠죠. 적응을 하는데 제가 본 데 네트워크 마케터들이 그렇게 어려움이 적은 것 같거든요. 가지고 있는 그런 거 가지고 잘 하기 때문에 그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에도 살아남고 더 번창할 수 있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전망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변화에 되게 빨리 적응하는 그렇죠.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1월부터 시작하면 거의 9개월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온라인 비대면으로 해서 계속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또 이런 말씀도 들으니까 또 저도 기분이 좋네요. 과거에는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잡아먹었거든요. 인수합병을 했거든요. 지금은 뭐냐면은 속도가 빠른 기업이 느린 기업을 잡아먹어요. 속도가, 그러니까 변화에 그런 적응하는 속도가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있다면은 세상 만물은 다 변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변화에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고, 그죠? 그런데 어떤 자가 살아남는, 속도가 빠른 자가 살아남는다니까. 그 속도가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잡아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잘 적응을 해 나가는데, 일반 어떤 대인 관계 사업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이게 뭐 식당이고 이런 했던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이런 거의 뭐 쇼크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적응을 잘 못해 나가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속도가 빠르게 잘 적응을 해 나간다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에도 살아남고 서바이벌하고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트렌드에 또 맞는 사업이고 대안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또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 그죠? 네. 질문인데, 가장 오늘 중요한 질문. 뭐든지 성공을 하려고 그런 거 맥을 빨리 잡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뭐냐면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잖아요. 네. 그 인간이 안 되면 인간이 돼야 그 다음에 그죠? 인간이 돼야 관계가 되고 관계가 잘 돼야지만 사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은 누구나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성공하기가 좋으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세상에서는 상극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극의 세상에서는 밀림과 같이 이렇게 약육강식의 이런 어떤 그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네. 남을 이겨야만 하고 이런 세상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상극의 사업이 아니고 상생의 사업이거든요. 네. 그걸 영어로 하면 윙윙이라고 그러죠. 네. 성성이라고 그러죠. 성성. 그죠? 네. 성성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달라져야 돼요. 네. 다른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서는 남보다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짓밟아야 되고 이래야지 잘 살아가는 사업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서로 승승을 하는 네.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플러스섬의 게임이기 때문에 남들은 협력 대상으로 봐야 돼요. 협력이 대상으로 보고 어떤 경쟁이 대상이 아니고 협력이 대상으로 보고 경쟁은 누구하고 하느냐면은 어제의 나 자신과 오늘의 나 자신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줘야 되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냐?
영국의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세기까지는 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어떤 시대가 된다라고 했냐면은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시대가 21세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건데 여러분들 사업이 딱 그런 사업 같아요.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 여기는 어떤 밖에 같이 말이죠. 어떤 진짜 많은 지식이 있고 많은 힘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똑똑하다고 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떤 진실하고 사랑이 있고 진짜 어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분들은 남을 어떤 대접하는 그런 황금률을 잘 실천하고 좀 전에 그 스티븐 코비 박사 멘트 기억이 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오르도록 도와주는 사람에게만 보상이 주어지는 실로 이상적인 사업 모델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 올려주는 이게 뭐냐면 황금률을 실천하는 사업이라니까요. 그냥 그쪽에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짜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큰 성공자로, 아주 큰 성공자로, 진짜 그 사람이 역량 그런 것보다도, 물론 역량도 없던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죠. 더 좋은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큰 어떤 이게 그 빅리더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걸 보면은 진짜 여기는 이게 선하고 순수한 그러면서도 하여튼 신뢰로 진실한 그런 인간다운 그런 어떤 그러면서도 이제 사업적인 역량도 좀 이렇게 더 첨가가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그 성품과 역량을 갖춘 그런 신뢰로운 리더가 인간다운 리더가 인간미 나는 리더가 어떤 이게 빅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저는 하느님이 이게 아인슈타인이랄까, 버틀랜드 러셀이랄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게 영감을 하느님의 어떤 그런 하늘의 뜻을 이렇게 언뜻 비춰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선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시대가 21세기가 된다면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툴도 이렇게 대비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툴이 제가 본 데는 네트워크 마케팅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진짜 그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 경제도 그렇고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한데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진짜 제대로 된 리더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리더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자기 개발에 이렇게 뭡니까 이게 에너지를 쏟고 투자를 하고 하는지 알거든요. 그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이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런 어떤 이렇게 불로소득자들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고 진실되게 해가지고 미약한 시장, 창대한 나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언약을 이루는 그런 어떤 진짜 그 리더들이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으로 그런 네트워커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다 했는데 그래도 한마디? 하여튼 여러분 시속 내가 한 150km를 달리는 자동차 안에 있는데 네. 그런데 서너 시간을 달렸어. 달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잘못된 길로 온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떨까? 서너 시간 왔는데 끔찍하지 않을까요? 네. 끔찍하죠. 그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이거죠. 진짜 내가 5년, 10년 이렇게 바쳐왔는데 이게 트렌드에 안 맞는 사업 같다면 그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잖아요. 믿고. 그건 내가 진짜 이렇게 내 이 정열을 다 바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트렌드에 안 맞는 사업 같으면 진짜 방향이 안 맞다면 조금 전에 내가 들려드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야, 우리 잘못된 길로 온 것 같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트렌드에 맞는 사업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세상에는 신비로운 게 참 많습니다. 신비로운 게 많은데 그 신비로움 중에
하나는 꿈의 실현은 꿈보다도 더 커져가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그만큼 자기가 성공할 걸로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고 스노우볼링 마케팅이라 그러잖아요. 이 눈덩이 굴리는 사람들. 근데 그 핵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 팀을 만들기가 어려운데 팀만 만들어 놓으면 절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굴러가는데 진짜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이런 부가 자기한테 굴러들어오는 그만한 꿈의 실현을 상상도 못했는데 자기 꿈보다도 꿈의 실현이 더 커져가는 이런 신비로움이 있어요. 성경에 꿈이 없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그랬거든요. 진짜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꿈의 실현을 점점 이렇게 키워가시면서 진짜 꿈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하나도 못 봤어요. 진짜 어떤 뭔가 남들을 위해 가지고 돕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꿈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저는 봤거든요.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고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이 오픈된 그런 어떤 건국 이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홍익인간이라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런 사람을 홍익인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그죠? 네. 그리고 진짜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을 하고 그런 황금률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홍익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 꿈을 이루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꿈이 되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주역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진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이 홍익인간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저도 네트워커 되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언제 뵐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래. 네, 오늘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고맙고. 네. 화이팅! 화이팅! 네.